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위험해도 사라. 고객에게 비트코인 투자 권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가를 대표하는 대형 은행이죠. 고객 운영, 자산 운영 전략에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프라이빗 뱅크와 이 메릴 엣지 소속 재무 자문사들에게 고객 투자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를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 배분하도록 권고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침은 이 최소 자산 요건이 특정 암호화폐 상장지수 상품을 활용한 투자 자문을 허용한 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를 암호화폐 배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변화죠. 실제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JP모건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제 그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허용을 해줬죠. 이런 월가의 전통 이제 금융회사들이 확실히 이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점차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당연하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자문사들은 이 단순 주문 집행 역할을 넘어서 포트폴리오 구성 전반에 관여하는 이 적극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고객들이 요청에 의해서 이제 주문만을 받고 처리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은행에 갔는데 어떤 투자 상품을 내가 알고 그냥 그것만을 하는 거랑, 아니면 은행 직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떠세요? 비트코인 ETF가 있는데 이런 거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제 권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하는 이제 그 거래액이나 거래 횟수들이 이제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메릴 투자 최고 투자 책임자 그리스 하이지는 처음 언급하면서 이 테마형 혁신에 관심이 높고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라면 디지털 자산의 1에서 4% 수준의 제한적인 편입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자산의 1에서 4%의 편입을 이야기하면 에휴 그거 1에서 4%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자산가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000억 이상의 이제 그 거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1에서 4%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다른 수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10억에서 40억까지도 이 일부 자산가들, 정말 이제 극한의 자산가들은 그 정도까지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작게는 뭐 1억에서 4억까지 이런 식으로 이 큰 금액들이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상장지수 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개인 지갑 관리에 따른 보관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통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지수 상품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월해지는 겁니다. 투자 방식이 우리 뭐 개인 지갑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뭐 그 회원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원래 금융기관들, 전통 금융기관들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식 사는 것처럼 이제 ETF 같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접근성이 훨씬 더 편리해졌고, 그래서 권유를 하면 충분히 이제 매수할 가능성들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보다 완화된 규제 기조를 지지하면서 금융기관의 참여가 지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 통화감독청은 최근 일부 암호화폐를 미국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승인 대상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가 포함이 됐고, 은행들은 해당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급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차 대조표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거래를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TO, 나 뭐 RWA 같은 이런 이제 그 토큰화된 자산들을 실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이제 그것도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총 3조 달러 돌파, 이번 주 경제지표로 상승장 꽂힐까라는 기사인데, 요거 먼저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어요. 전국이 이제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는 차기 이제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이제 누가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차기 지도자의 비트코인 지지 성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인권 운동가이자 이 정치 지도자인 마리아 마차도를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는데, 마차도는 이제 강경한 마두로 노선을 견지해온 인물이고,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국제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차도는 이제 대표적인 친 비트코인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고, 과거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 인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제 정치인 리더로서 이 마차도를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예측 시장 플랫폼에서 이제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차기 지도자가 될 확률은 28%로 2위를 지금 기록 중이라고 하고, 뭐 1위는 지난해 대선을 출마했으나 부정선거 논란 이후 해외로 왕명한 야권 지도자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로 현재 확률은 32%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가 있긴 있어요. 지금 예측 시장에서는 1위가 있고, 이제 2위가 이 마차도인데, 과연 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 마차도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이러면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이제 석유 자금들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또 활용을 했고, 국내에서도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조금 더 보면, 베네수엘라를 이제 왜 미국이 공습을 했을까라고 보면요, 이제 원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원유 생산량으로 보면 이 순위에도 들지 않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다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유를 이제 정제하는 부분들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미국에서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왜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탐내냐? 이제 뭐 전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견제. 중국에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들을 많이 수입해서 쓰는 형태인데, 이걸 이제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미국이.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틀어막는 하나의
어떤 요건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유는 이제 실제적으로 물가에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1순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원유의 가격을 통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이제 크게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상승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잡아놔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연하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갑자기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금리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원유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석유 자원을 이제 어떻게 가격을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거고, 이 베네수엘라를 그래서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앞으로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원유를 가격을 통제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겠구나.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런 사태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언제 넘을까? 아, 그리고 이제 뭐 유동성이 그렇게 풀리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에는 우호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까지도 지금 넘볼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시경제 환경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지만 그것들이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들도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드로 쇼크도 무시한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흐름들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2,000 깨지면 94,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4,000에 이미 도달을 했어요. 하지만 94,000달러가 이제 중요한 저항선이고, 이 저항선을 이제 과연 뚫을 수 있으냐. 그러면 뚫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10만 달러까지도 98,000에서 이제 10만 달러까지도 다시 한번 내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 10만 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선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죠. 일부 매도를 하거나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 이제 챙기는 흐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만 달러를 만약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다시 한번 탄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지난주 비트코인 1287개 추가 매입했다. 스트래티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지금 1287개를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한 거고, 현금 보유액, 미 달러 기준 현금 보유액도 6,200만 달러, 약 898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무선주 발행이나 뭐 이런 것들로 자금을 계속 현금을 마련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보유량 67만 3,783개로 늘어났습니다. 존 볼린저 비트코인 전형적인 바닥 형성 1차 목표 10만 달러. 볼린저 밴드를 창시한 이 창시자인 존 볼린저가 비트코인이 전형적인 바닥 형성과 상방 돌파 신호를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이 상방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상방 돌파를 나오면서 이 돌파 흐름들은 볼린저 밴드에서 중요한 전환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가 이제 10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어서 10만 7천 달러까지도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아직 미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간에서 상승에 실패한다. 이 돌파 구간에서 상승에 실패한다 하면 다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 역시 비트코인 사랑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참여한 비트코인 기업,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보유 기업 순위 19위에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비트코인 보유 기업 순위도 19위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엔 트럼프 측에서도 계속 비트코인 보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엔 트럼프도 이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전략들이 계속해서 쏟아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414만 개 싹쓸이 비트마인 유통량 3.4% 점유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마인도 여전히 이더리움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량이 3.4%인 이 414만 개를 지금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를 거의 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채울 것 같아요. 2026년에 거의 채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그리고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은행, 테크, 연합군 먼저 허용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국내에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 이제 은행에 좀 이제 그 입김이 너무 세니까 은행의 그런 편의를 조금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은행이 가면 이제 기술적인 한계나 제약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길이 열려 있긴 해요. 이제 기술 기업들이 이제 최대 주주로 참여해서 실제적인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먼저 나오고, 이제 기술 기업의 최대 주주가 이제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부분인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역시 은행 주체라는 거,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지금 디지털 자산 주요 쟁점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발의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은행이 먼저 지금 선점하고 간다면 아마 스테이블 코인 이자는 아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한계죠. 나중에 이제 테크 기업이 만약 이제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가져가거나 과반 이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최대 주주가 이제 됐을 때 실질적인 주도권을 이제 잡고 아마 이자 지급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라색 고래는 이제 조금 횡보세고, 갈색 고래도 살짝 내려갔다가 매도했다가 매수세가 살짝 돌아오는 부분이고, 이제 다른 그 이외의 고래들이 조금 이제 매수세로 확연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이제 위쪽으로 좀 트니까 확실하게 이제 작은 고래들이나 이제 돌고래나 이런 이제 새우들도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도 이제 상승장을 이제 굳힐까라고 하는 건데, 월요일 발표되는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기업 신뢰도를 나타내는 이제 핵심 지표인데, 긍정적 수치가 나올 경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서 시장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금요일날 이제 미국 통계국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도 구체적인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시장이 냉각되는 신호, 만약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의 자금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